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양쪽에 지금 배치된 스피커 보이시나요? 예, 이 스피커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 메이커는 여러분 어디선가 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비슷한 디자인인데 저희가 작년이죠? 예, 작년에 리바이벌 오디오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그때 아탈란테 3와 아탈란테 5 두 모델을 같이 리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아탈란테 3를 구입해서 또 한참을 사용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동구매까지 진행을 한번 했었었죠. 예,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예,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또 매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녹음해서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탈란테에서 또 신제품도 나왔었더라고요. 스프린트라는 그렇죠. 시리즈. 예, 그 시리즈도 나왔었고. 근데 이번에 또 신제품이 그 아탈란테 시리즈로 신제품이 지금 나왔는데 그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아탈란테 4라는 모델이에요. 김표님, 오랜만에 보니까 이 신제품 좀 신기하죠?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3나 5하고 교집합도 있고, 얘가 또 독창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탐구할 만한 게 많은 스피커 같아요. 네. 이 202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갓 2년밖에 지나지 않은 브랜드인데 해외에서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바이벌 오디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리바이벌 오디오의 대표가 아무래도 핵심이죠. 그렇죠. 네, 다니엘 이몽이라는 분. 뭐 포칼부터 시작해서 다인오디오까지 그 진짜 메이저 브랜드를 두루 섭렵한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유닛 개발을 총괄을 했었던. 그러니까 뭐 포칼하면 W 샌드위치 콘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인 오디오 하면은 뭐 최근에 그 에소타 3에 들어가는 뭐 엑시스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렇게 두 거대 이 스피커 브랜드의 핵심 유닛을 개발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기존에 좀 오래된 브랜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뭐 이런 분들이 독립을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이런 경우를 왕왕 좀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그 파인 오디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지금 리바이벌 오디오도 이제 이 직전에 이제 다인 오디오에 있었었죠. 그렇죠. 다인 오디오에 뭐 그 스페셜 뭐 이런 모델들, 뭐 뉴 컨피던스, 뭐 컨투어 라인업, 이런 그 연구의 핵심으로 계셨던 엔지니어가 나와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각설하고 이번 시간에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신제품 아탈란테 4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탈란테 4를 보면은 디자인은 정말 익숙해요. 아탈란테 3의 플로어 스탠딩 확장 버전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 유닛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렇게 진동판이나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이 보여요. 일단은 우퍼가 이제 두 발이 들어가는 점, 그리고 전용 미드레인지가 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3웨이 디자인의 4 스피커, 이런 구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탈란테 5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3웨이인데 미드레인지가 트위터의 확장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돔 타입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안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리드 플러스라고 그 어떤 내부 정제파를 없애는 이너돔이 들어간 그 독특한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같은 미드레인지를 집어넣은 3웨이 구성이지만은 이 플로어 스탠딩 타입의 아탈란테 4는 미드레인지가 콘 타입으로 돼 있고, 아탈란테 5는 돔 타입으로 돼 있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일단 그 유닛부터 좀 알아보죠. 유닛 트위터 보면은 예전에 이제 아탈란테 3에 썼던 동일한 돔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게 소프트 돔이고, 안에 보면은 이제 뭔가 구조물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인 오디오의 에소타나 이런 구조는 거의 유사 보입니다. 보면 최근에 등장을 해갖고 재미를 봤던 그 안에 헥시스돔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 미로형 타입의 또 하나의 돔이 그 폴리머,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돔이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결국 뭐냐면은 그 트위터 그 조그만 진동판 보통 돔 타입이잖아요. 그 안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 정제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을 교란을 시키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네.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갖고 네. 그 음을 뒤로 해서 뒤로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소음기 역할도 해주고 그쵸, 그다음에 정제파도 없애주는 역할을 네.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 안에 이너돔이 들어갔다 그래갖고 얘네는 이거를 아리드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안티 레저넌스 이너돔을 하고 네. 안에 있는 어떤 이제 그 반사음을 없애고 죽이면서 좀 음을 좀 더 플랫하게 네. 더 넓게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닛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네. 독특한 설계인 것 같아요. 네, 진동을 뭐 95%까지 그 흡수, 그러니까 없애준다고 그러니까 그 트위터의 성능에 상당히 많은 그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그런 트위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레인지랑 베이스 우퍼 이쪽은 똑같은 진동판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보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는 RASC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드레인지랑 베이스 우퍼는 그 BSC. 그렇죠. 예.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그 단어로 계속 만드는데 BSC가 보면은 현무암에서 추출한 섬유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강도는 굉장히 높고 가볍고 요런 그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동판으로는 상당히 좋은 소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견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살트 샌드위치 컨스트럭션의 약자인데 네. 바살트를 이제 찾아보니까 현무암 예. 그러니까 현무암에서 추출한 기본 섬유로 만든 드라이버 이름이잖아요. 진동판 네. 이름인데 얘가 견고하지만은 더 뛰어난 거는 뭐냐면은 탄성계수 모듈러스라고 그래갖고 맞아요. 탄성계수가 뭐 케블라나 이제 뭐 그 흔히 많이 쓰이는 뭐 카본보다 훨씬 네.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이제 탄성계수가 높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늘어났다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이상의 그러니까 이게 많이 움직이는 진동판 재질로는 예. 정말 좋은 재질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동판 소재는 가장 강하고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가벼울 것.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들이 만든 BSC 이 진동판 같은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그 반응 응답 속도는 상당히 빠르며 반대로 좀 이렇게 주파수 특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평탄한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아탈란테 5하고 4가 만약에 그 음질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 미드레인지 유닛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는 차이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자세히 보면은 얘가 550Hz에서 3kHz를 이 미드레인지가 지금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차지하는 그 대역이 워낙 광대역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의 어떤 인상을 완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BSC 이 미드레인지가 이 스피커의 어떤 키맨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리바이벌 오디오 두 기종에 대해서 리뷰를 할 때도 보면은 아탈란테 3와 아탈란테 5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은 아탈란테 3에는 없는 아탈란테 5의 미드레인지. 그렇죠. 돔 타입 미드레인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PMC나 ATC 얘네들이 미드레인지는 무조건 돔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장점을 취한 건데 얘는 그 BSC에서 더 그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닛 구성 자체는 트위터가 1.1인치, 그다음 미드레인지가 5.25인치, 그리고 베이스 우퍼는 두 발입니다. 두 발. 7인치 두 발을 사용해서 플로어 스탠딩 형태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저음 반사형이죠. 뒤쪽에 보면은 포트가 아래쪽에 좀 있습니다. 네,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죠.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인드 포스트는 싱글 와이어링이죠. 싱글 와이어링만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바닥에 보면은 이 아웃트리거라고 하죠. 아웃트리거. 바닥면과 스피커를 딱 띄워놓는 지지하는 이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높이 조절도 다 가능하고 상당히 멋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스탠드 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진짜 음질에 스피커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일단 잘 돼 있는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클로저는 아무래도 목재 소재고 이게 전면 디자인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A 플러스 A 큐렌이라고 이게 프랑스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이분들 중에 이게 부부가 운영을 하죠.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여자분이 이게 일본계
네. 분이어서 그런지 일본 쪽에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제가 그런 제품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딱 봤을 때 느낌상으로 좀 네. 일본풍 네.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살짝 그 다른 재질의 목재를 채워놓는 인레이라든지 네, 네. 요 앞에 이제 꽃무늬 모양이라든지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나무 결을 살린 이런 게 일본 뭐 다다미 방이라든지 네. 어떤 삼나무숲 뭐 이런 느낌을 많이 풍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리바이벌 이 프랑스 이 스피커의 어떤 외관을 차지하는 거는 그 A 플러스 A 큐렌의 어떤 디자인적인 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상당히 이제 뭐 신제품인데 상당히 좀 고풍스러운 네. 그 설립된 지가 2년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이 브랜드를 유지해 온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헤리티지 이런 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레트로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리바이벌 오디오라는 이름과 그렇죠. 상당히 좀 그렇죠. 예, 부합되는. 예. 예. 그렇다고 뭐 한 50년대, 60년대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한 70년대. 그렇죠. 그때 어떤 그 느낌이 묘하게 이렇게 디자인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은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사실 요즘에 이게 3웨이 디자인의 4스피커에 이 정도의 뭐 진동판 채용한 이런 드라이브 유닛 채용한 이런 것도 보면은 한 1,000만 원대는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메이드 인 프랑스입니다. 예,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든 제품 아니고요. 프랑스 본국에서 모두 제작한 이런 제품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3, 5 처음 접했을 때 놀랬던 게 그 가성비였어요. 네,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 그 북쉘프하고 그렇죠. 그 어떤 그 파이브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그에 이어서 네. 그동안에 그 빈자리가 있었던 플로어 스탠딩 모델이 딱 등장을 한 건데 역시 네, 가격 경쟁력이 네.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피커는 공식 에비던스는 4옴이고요. 감도는 89데시벨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청음을 하고 녹음해서 들려드릴 텐데 저희가 여기다 매칭한 컴포넌트들 일단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기기는 웨이버사의 W 코어, 룬 코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를 사용을 했습니다.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MK3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클라스의 델타,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제가 레퍼런스로 항상 쓰고 있는 패스랩스의 XA60.5 모노블럭 파워앰프를 사용했습니다. 클래스 A 증폭이고요. 채널당 60W 정도 출력인데 매칭 소리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직접 한번 저희가 녹음한 곡 들어보면서 어떤 음질을 내줄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첫 곡, 존 애덤스가 이렇게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리바이벌한 곡인데, 이거 딱 들어오면서 기존의 아탈란테 3나 5도 상당히 좋았는데, 어쨌든 아탈란테 3의 그 확장형이니까 아탈란테 3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제 보컬 곡에서만 해도 딱 이렇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확실히 그 베이스 우퍼가 이제 두 발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저역 쪽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그 중고역 쪽도 좀 더 촘촘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옥타브 부분이 확실해지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서브우퍼 이런 것도 리뷰도 했지만 그 저역 쪽이 좋아지면 그 상위 대역도 밸런스가 상당히 좀 더 좀 촘촘해져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 구두가 좋으면은 신수가 환해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비교를 하자면 예, 하체가 이제 좋아지 튼튼해지면 그렇죠. 상체도 상당히 좋아지죠.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난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보컬 곡만 들어도 왜 3웨이 스피커가 필요한지, 네. 그러니까 여건만 되면은 3웨이 스피커가 필요한지 이 첫 곡에서 저는 다 드러났다고 봐요. 그리고 3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드레인지가 독자적으로 커버하는 유닛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Hz에서 3kHz인데 그 대역에 바로 보컬 대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고 바로 앞에서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투웨이에서는 사실 좀 느끼기 어려운데 왜냐면은 그 대역에 저역도 들어가고 고역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혼탁하고 혼잡스럽기 마련인데 이 3웨이 교통 정리가 딱 되니까 첫 곡에서부터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체감상으로는 아까 이제 저거 듣자마자 끝나자마자 이제 코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음끝을 상당히 소중하게 디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잘 음이 싹 사라지는 걸 끝까지 포획해서 들려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두 번째 그 홀베르그 모음곡 여기에서 또 그런 김편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 예. 피아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또랑또랑하고 근데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고역 쪽이 김편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예쁘게 감아 올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소리가 뭐 차갑거나 뭐 막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상당히 좋고 지금 매칭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매칭에 따라서 소리는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뎁스라고 그러죠. 심도 표현이 굉장히 좋아서 뒤로 이렇게 싹 물러나서 전체를 조망하게 만드는 그런 무대 표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좀 마이크로 그 디테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야금들이 상당히 잘 표현되는. 아무래도 이 녹음에서는 아마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요 사이에 그런 뭐 균형감이랄까 그 유닛들의 성능 이런 것들이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세 번째 곡 트랩에서 역시 7인치 우퍼 두 발이 가세를 하니까 그 인상 자체가 확 바뀌고요. 그리고 우퍼콘 재질이 지금 BSC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는 그 느낌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저게 만약에 페이퍼 펄프였다. 그거에 비해서 음이 좀 더 강건하고 좀 견고한 느낌. 그리고 좀 더 탄력적이고 그리고 얘네가 참 저는 얘네가 정확히 밝히진 않았는데 이 인클로저 특히 이제 우퍼브를 감싸는 인클로저에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음이 되게 탄력적이고 푹 꺼지거나 이런 느낌 없이 그래갖고 아탈란테 3, 4, 5 공통되는 게 뭐냐면 화사한 봄날처럼 되게 탄력감이 넘치고 되게 생기가 넘치는 그런 음을 들려주잖아요. 이런 게 인클로저와 그 BSC 우퍼의 만남 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마커스 밀러 이런 곡들을 막 뭐 저역이 이게 중후장대예요. 그래서 어떤 막 플로스탠드 어떤 뭐 제품들 막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역이 이제 완전 뭐 저역이 다 마스킹이 되고 뭉개져서 막 딜레이 되는 저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곡을 이제 테스트 곡으로 많이 쓰는데 이 스피커는 의외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7인치라는 우퍼 구경을 두 발을
예,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막 8인치, 9인치 좀 더 큰 거를 한 발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이 스피커가 이제 실제 크기도 꽤 커요. 지금 보니까 옆에서 보면 제가 쓰고 있는 윌슨 샤시아 정도 높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게 작은 공간에서는 못 쓸 것 같아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그 트랩에서 이제 점 나오는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떤 앰프 출력이라든지 볼륨, 방 크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여건이 딱 맞아지면은 네. 얘 포텐이 나오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파트 기준으로 치면 한 30평대 이상 이런 정도의 그 크기에서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펙적으로 이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했는데 감도는 좀 높은 편이잖아요. 89dB이면 네. 상당히 높은데 의외로 지금 공치 임피던스가 4옴에 최저가 3.2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득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치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이 SMB가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큰 파워를 끌고 오니까 우퍼를 좀 더 강력하게 네.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이 소리결에서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기 발랄한 음이면서 우퍼 두 발로 인해서 강력한 저음이 나오는 동시에 네. 배경은 되게 조용하고 조용해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해상력 네. 이런 게 많이 돋보이는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좀 곳곳에 깔린 그런 스피커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바이벌 오디오의 신제품 아탈란테 4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중후장대한 스케일과 그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주파수 특성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고르고 옥타브 구분도 아주 확실한 굉장히 선명하고 그러면서 고역적은 좀 예쁜 간만에 정말 이렇게 스케일 큰 음악들도 부밍 없이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